여러분, 이 그림을 정면에서만 보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두 명의 남자, 값비싼 옷, 과학기구와 악기, 세계지도, 르네상스의 지성과 부가 가득 담긴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조금만 옆으로 이동하면 이 그림은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오늘 이야기할 작품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 왜 이 그림이 만들어졌을까? 화가 한스 홀바인은 종교개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있던 화가였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가톨릭 교회는 처음으로 공개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1533년 유럽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진영, 신교 진영. 신교 진영에서는 성상 파괴가 일어났고 성모나 성인의 그림이 우상으로 공격받았습니다. 홀바인이 활동하던 스위스 바젤 역시 종교적 긴장이 극심한 도시였습니다. 화가는 더 이상 종교화만으로 안전하게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홀바인은 초상화와 세속적 주제로 이동합니다. 두 인물, 그들은 누구인가? 16세기 초 유럽은 칼보다 외교가 더 중요해진 시대였습니다. 대사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외교 사절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말 한마디, 문서 한 장으로 전쟁을 막거나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작품에 등장하는 왼쪽 남자는 장 드 당트빌, 프랑스 국왕의 외교 사절, 즉 대사입니다. 값비싼 모피와 벨벳, 금실 장식, 당당한 자세. 그의 허리 옆에는 칼이 달려 있습니다. 직접 들지는 않지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위치. 외교는 말로 하지만 그 배경에는 항상 폭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또한 아래 선반의 지구 위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는 지도와 국경으로 세계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남자 조르주 드 셀브. 주교이자 지식인 외교 협상가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옷, 절제된 자세. 그는 책에 손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처럼 하늘로 들지도 않고 학자처럼 펼쳐 읽지도 않습니다. 지식은 주장하지 않고 기준으로 둔다는 제스처입니다. 즉, 책 위에 놓인 손은 폭력이 아닌 논리의 표시입니다. 이제 다시 두 사람을 함께 봅시다. 하나는 힘의 배경, 하나는 이성의 기준, 이 둘이 만나 외교가 성립합니다. 이 그림에서 그들은 단지 손을 상징적인 물건 근처에 둡니다. 홀바인은 말합니다. 이 시대의 진실은 쥐는 것이 아니라 균형 위에 놓여 있다. 테이블 위 사물들, 인간의 모든 성취. 이제 테이블을 보세요. 위쪽 선반엔 천문 관측 기구, 해식의 구체. 이것들은 공통된 의미를 가집니다. 하늘, 시간, 우주, 질서를 인간이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다고 믿은 시대.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위쪽 선반의 물건들은 전부 정확하지만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해시계마다 다른 시간, 측정 방식의 차이, 기준의 분열.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의 신앙, 하나의 질서였던 유럽이 이미 엇갈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아래쪽 선반엔 뉴트, 책, 산술서. 아래쪽 선반은 인간의 삶, 감정, 예술, 그리고 균열난 신앙입니다. 신이 아닌 인간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아래쪽 선반은 정돈돼 보이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뉴트의 끊어진 줄 보이시나요? 이건 조화가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과 신교, 정치와 종교의 분열을 암시하죠. 우리는 하늘을 계산했고 음악을 이론으로 만들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한 줄이 끊어진 악기처럼 계속 어긋나고 있었다. 아무도 보지 못한 십자가. 이제 화면을 왼쪽 위로 옮겨볼게요. 녹색 커튼이 보이시죠? 그 커튼이 살짝 접히는 부분, 아주 얇은 틈 뒤. 거기에 작은 나무 십자가가 숨어 있습니다. 일부러 안 보이게 그려졌습니다. 중세 그림이라면 십자가는 반드시 중심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홀바인이 이 그림을 그리던 16세기 유럽은 종교개혁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신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중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홀바인은 신앙은 사라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더 이상 보려 하지 않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16세기 사람들은 여전히 신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이미 외교, 계산, 지식, 권력 쪽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바닥에 기이한 형체. 이 그림의 진짜 주인공. 이제 시선을 아래로, 아주 아래로 내려봅시다.
바닥에 놓인 이 이상하게 찌그러진 형체. 정면에서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죠. 하지만 옆으로 이동하는 순간 이 형체는 해골로 변합니다. 홀바이는 아나모르포시스라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정면으로 보면 보이지 않고 시선을 비틀어야만 드러나는 진실. 이 해골은 말합니다. 권력도 지식도 부도 외교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같다. 종교개혁으로 신의 권위가 흔들리던 시대 홀바이는 인간의 한계를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이 그림의 라틴어 메시지는 중세에서 이어진 단 하나의 경고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십자가는 찾아야 보이는 것. 해골은 피할 수 없이 보이는 것. 사람은 믿음을 잃을 수는 있어도 죽음을 잊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해골은 누구에게나 보이고 십자가는 끝까지 본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홀바인의 선택. 홀바인은 루터를 직접 지지하지도 가톨릭을 공개적으로 옹호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는 그림 속에 질문을 숨깁니다. 왜 정면에서는 해골이 보이지 않는가? 왜 시선을 틀어야만 진실이 드러나는가? 이건 당신은 어느 위치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 대사들은 르네상스의 창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르네상스의 불안한 자화상입니다. 이 그림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 그려져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시선이 어디에서 멈추느냐입니다. 해골에서 멈췄다면 죽음에 대한 깨달음, 사물에서 멈췄다면 인간의 성취, 끝까지 가서 십자가를 봤다면 아직 질문이 남아있는 사람. 혹시 지금 당신도 정면만 보고 있지는 않나요?